내 이름은 이주인 시교. 무고한 이의 존엄을 짓밟는 낙인에게 생지옥을 보여주는 고문 소믈리에다. 이 사무소를 찾는 이들은 하나같이 가슴속에 증오의 불꽃을 품고 있다. 시게요, 이 아이가 자네에게 할 말이 있다는구나.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날 빈민촌의 장로님이 8살 정도의 남자아이를 데려왔다. 가면을 쓴 것처럼 미동 없는 얼굴, 안광을 잃은 눈. 괜찮다면 얘기를 들려주겠니? 상당히 끔찍한 일을 겪은 듯했다. 제 소중한 가족을 죽인 악당을 없애주셨으면 해요. 검은 불꽃이 일렁이는 안광 없는 눈의 소녀는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소년의 이름은 세토 타케루. 많이 먹어라 타케루. 고기를 많이 먹어야 힘이 붙지. 네, 할아버지. 의뢰인은 조부모와 함께 생활했다고 한다. 부모는 의뢰인이 어릴 적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할애비가 얼마든지 놀아주마. 먹고 싶은 게 있거든. 이 할미한테 말만 하거라. 조부모는 그들 대신 손자에게 애정을 쏟았다. 의뢰인도 두 사람을 사랑했다. 대대로 지주가문 출신인 조부는 저 실례합니다. 자비의 정신을 가진 인격자였고 오늘 신세 좀 져도 될까요? 키쿠치군. 물론이네. 언제든 사양 말고 오게나.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집에 들여 보살펴주곤 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빈곤이나 비행 등 사회에 섞이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 중에서도 키쿠지라는 소녀는 타케루, 형이 취업하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진짜? 타케루를 친동생처럼 귀여워했다. 키쿠치의 양치는 불법 약물에 손을 댔고 엄마, 아빠, 나 두고 어디 갔어? 그로 인해 가정은 붕괴되었다. 실컷 먹으렴. 어린애는 먹는 게 일이야. 정말 맛있어요. 더 먹고 싶으면 말하렴. 사양할 필요 없으니까. 그런 그에게 유일하게 밥을 먹여줬던 것이 의뢰인의 조부모였다. 그 후 키쿠치는 그 집에 갈 때마다 타케루의 놀이 상대가 되어주었다.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창문에서 나무를 타면 들키지 않고 1층까지 내려올 수 있어. 우와, 멋지다. 많은 놀이 가운데 타케루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발코맨 이겨라. 바로 영웅놀이였다. 벨트로 변신. 나는 정의의 사동 발코맨이다. 하하하, 나는야 악당 크로우맨이다. 발코맨 임팩. 항복. 타케루 발코맨한테 못 당하겠네. 키쿠치는 타케루의 영웅놀이에 늘 어울려주었다. 날 이겼으니 보상을 줘야겠지. 받아, 팔코맨 레어 카드야. 엄청 반짝반짝하다.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 응. 씩씩하니 보기 좋구만. 얘들아, 밥 먹자. 그들과 함께 지내는 나날들은 타케루에게 보물과 같았다. 하지만 평온한 나날은 예고도 없이 무너졌다. 그만둬! 무기를 내려놔! 2층에서 자고 있던 두 사람은 조부의 절규로 눈을 떴다. 뭐야? 분위기가 명백히 심상치 않았다. 타케루, 여기 가만히 있어. 형이 내려가서 상황을 보고 올게. 1층에 내려간 키쿠치가 본 것은 그만두게. 그런 짓을 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어. 다 널 위해서 하는 소리. 뭐래? 다치고 가는 놓친 주제에 누구한테 살겨지냐? 안돼. 피를 흘리는 조부모를 공격하는 괴한의 모습이었다. 은인이 궁지에 몰렸다. 못 뛰라는 짓이야! 그 광경을 본 순간 격분한 키쿠지가 방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괴한들은 모두 손에 흉기를 들고 있었다. 뭐야, 예송이는? 우와! 저놈도 죽이실 겁니까? 뭘 물어? 당연히 죽여야지. 제 놈 다 내가 처리한다. 너넨 돈 될 만한 물건이 있나 찾아봐. 키쿠치에게 승산은 없었다. 전부 다진 고기로 만들어주마! 우두머리 격인 남자는 세 사람을 쇠파이프로 가차없이 구타했다. 그때 타케루는 참지 못하고 1층으로 내려왔다. 키코치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듯 발코맨 벨트를 차고 왔구나 꼬마.
그리고 우두머리 격인 남자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너 잘 걸렸다. 뭐 영감네 집에 있는 것들은 죽는 게 당연하지만 타케루 도망쳐. 기쿠치는 도망치라고 충고했지만 진짜 악당이 나타났어. 그래도 괜찮아. 발코맨은 악당에게 절대 치지 않으니까. 타케루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변신! 발코맨! 이 악당아! 절대 용서치 않겠다! 타케루는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고자 팔코맨의 구호를 외치며 괴한에게 맞섰다. 팔코맨이 되면 그 강한 기쿠치도 쓰러뜨릴 수 있었다. 발코맨! 이벤! 그러므로 그 어떤 악당도 쓰러뜨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몽상에 불과했다. 귀찮게 하지 말고 꺼져 꼬맹이. 괴한은 타케루를 무자비하게 걷어찼다. 어째서 난 정의의 팔코맨인데. 영웅이 악당을 쓰러뜨리는 건 창작물에서나 나오는 얘기야. 더 강한 놈이 승리하는 게 현실이라고. 구원의 손길이 내려온 건 바로 그때였다. 타케루 도망쳐 당장. 온몸이 피로 물든 기쿠치가 괴한에게 달려든 것이다. 타케루는 처음 보았다. 난 신경 쓰지 말고 도망쳐. 거기 알지? 거기로 도망쳐. 상냥한 기쿠치의 귀 기어린 표정을. 다음 순간 타케루는 죽어라고 계단을 올랐다. 그 도주로를 향해 힘껏 뛰어갔다. 남은 두 사람이 뒤쫓아갔지만 타케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어떻게 된 일이야? 어디로 튄 거지? 나무를 통해 밑으로 내려간 것이다. 기쿠치가 목숨을 걸고 벌어준 시간. 너 때문에 옷이 피로 더러워졌잖아. 사죄는 죽음으로 해라. 타케루 꼭 살아남아야 돼. 그 덕에 타케루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타케루는 헐레벌떡 경찰서로 뛰어갔다. 경찰 아저씨! 살려주세요! 나쁜 사람들이 집에 쳐들어왔어요! 뭐라고? 경찰을 대동하고 자택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세상에 이렇게 끔찍할 수가. 할머니! 할아버지! 형! 일어나!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이날 타케루는 가족도 친형처럼 따랐던 사람도 모두 잃었다. 그 뒤의 일은 가물가물하다고 했다. 네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히 지내렴. 애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네. 의지할 친족이 없었던 터라 정신을 차려보니 보육원에 있었다고.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 남자가 날 찾고 있으면 어쩌지? 괴한들이 목격자를 그냥 도망치게 내버려둘 리가 없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보육원도 습격당할지 모른다. 나 때문에 누가 죽는 꼴은 더 이상 못 봐. 모두를 위해서 내가 악당을 쓰러뜨려야 돼. 그렇게 다짐한 타케루는 그날 내로 보육원을 빠져나갔다. 타케루가 걸음을 옮긴 곳은 이제야 도착했네. 구류가이 변두리에 있는 빈민촌이었다. 일전에 이 빈민촌 근처를 지나갔을 때 할아버지, 여긴 뭐예요? 빈민촌이야.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지.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곳에 뛰어들곤 한단다. 저곳에 들어가선 안 된다고 조부에게 주의를 받은 적이 있었다. 여기라면 악당을 쓰러뜨릴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궁지에 몰린 사람이 마지막으로 뛰어드는 곳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빈민촌 안은 온통 불황자뿐 원하는 것은 찾을 수 없었다. 어떡하면 좋지? 무슨 일이냐 꼬마야?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타케루에게 말을 걸었다. 빈민촌의 장로님이었다. 어린애가 여긴 어쩐 일이냐? 부모님을 잃어버린 거야? 인자해 보이는 할아버지다. 타케루는 이끌리듯이 그간의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다. 할머니, 할아버지, 키그치 형까지 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래.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없애버리고 싶어요. 가족들을 죽인 그 악당을. 장로님은 타케루의 강한 의지를 느끼고 정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거라. 악당을 반드시 해치우는 아저씨를 소개해주마. 타케루를 내 사무소로 데려오신 것이었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타케루는 내게 한 장의 카드를 내밀었다. 키쿠치 형이 준 팔콤의 카드예요. 이제 보물이에요. 아저씨한테 드릴게요. 세 사람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타케루. 그때 어린 소년의 얼굴에 악기가 깃들었다. 다정한 할머니 할아버지도 사랑하는 키쿠치 형도 다 그 악당의 손에 살해당했어요. 소중한 사람들이 그 악당의 보존이 빼앗아갔다고요. 그것은 가슴이 터질 듯한 어린아이의 비통한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면 충분하단다. 네 보물은 그냥 네가 갖고 있으렴. 타케루, 악당은 아저씨가 대신 해치워주마. 이제 안심하렴. 정말이죠. 제 팔코맨이 되어주시는 거죠. 이 분노를 거두지 않고서 어찌 고문 소믈리에라 칭할 자격이 있겠는가. 나는 곧바로 정보상 고다이를 만났다. 범인은 이즈모토라는 한구랴 뒷세계에선 유명한 놈이지. 역시 그랬군. 이즈모토는 파푸아라는 한구레 조직의 우두머리라고 한다. 노인 양반, 당신 돈은 내가 대신 유용하게 써주지. 안돼! 그 돈은 소녀를 위해. 놈들은 노인이 사는 집을 습격해 강도질을 일삼는 무례배였다. 이즈모토는 학생 시절부터 온갖 폭력 사건을 일으켰다. 야, 너 나 노려봤지? 아니! 놀라운 사실은 뭐야? 진짜 밥 먹여주는 거야? 물론이고 말고 배불리 먹고 가거라. 이즈모토가 의뢰인의 조부모에게 신세를 진 적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즈모토는 배은망덕했다. 콜라 샀습니다. 빨리도 온다. 죽고 싶냐?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 집에 머무른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는 듯 방향무인하게 굴었던 것이다. 그럴 때마다 의뢰인의 조부모는 이즈모토에게 주의를 주었지만 그러면 안 돼. 친구들한테 상냥하게 대해야지. 내가 왜? 됐고 얼른 밥이나 차려줘. 이즈모토는 충고를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어이 사건이 터졌다. 담배 막 끝내주네. 이즈모토,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우다니. 조부는 애정을 담아 이즈모토를 꾸짖으려 했다. 시끄러. 내가 뭘 하건 대기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돌아온 것은 불합리한 폭력이었다. 조모의 신고로 이즈모토는 체포되었다. 한심한 양아치 자식이! 망할 영감, 날 경찰에 찔렀겠다. 언젠가 반드시 복수한다. 이에 앙심을 품은 이즈모토가 복수심을 불태웠던 것이 이번 범행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 파푸아란 조직 말인데 멤버들이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하고 있다나 봐. 팔다리 뼈가 부러졌다던데? 뼈? 반쯤 괴멸된 상태라 이즈모토도 도망을 꾀하고 있어. 서두르는 편이 좋을까? 그러면서 고다이는 파푸아의 아지트 위치가 적힌 종이를 건넸다. 서둘러 파푸아의 아지트로 향하자. 긴포 비누, 좋은 비누. 선생님, 저 사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그 앞에 범상찮은 분위기의 남자가 서 있었다. 뒷세계에서 악명 높은 킬러. 당신 그 유명한 검은 소문입니까? 관절 꺾기의 달인 김포였다. 수법으로 추측하건대 틀림없다. 김포, 파푸아 멤버들의 팔다리를 꺾고 다닌다는 게 너인가? 예, 그놈들이 제 소중한 단골 손님을 죽였거든요. 이 표정, 과연 듣던 대로 대단한 검기다. 의뢰인의 조모는 김포의 비누가게 단골이었다고 한다. 역시 비누가 제일 아니겠어? 마담께서 대량 구매해 주신 덕에 비누계의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즈모토의 신병을 넘겨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 난 피해자의 손자에게 직접 의뢰를 받아 움직이고 있다. 이만 물러나줘야겠어. 싫습니다. 점장으로서 마담의 원수를 꼭 갚아야겠습니다. 제가 발을 빼길 원하신다면 실력을 한번 보여주시죠. 당신에게 이 건을 맡겨도 되는지 판단하겠습니다. 김포는 전투광답게 결투를 신청해왔다. 얼마든지 상대해주지. 관절 꺾기의 달인
김포, 넌 관절 기술이 특기라지. 그렇다면 맨손으로 한번 겨뤄볼까?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군요. 그 말이 허풍인지 아닌지는 직접 겨뤄보면 알겠죠. 어린 의뢰인의 한이 내 어깨에 달려있다. 패배 따윈 용납되지 않아. 정신을 바짝 차리자. 이 남자는 방심할 만한 상대가 아니다. 선제 공격을 한 것은 김포 쪽이었다. 나비 넥타이 아주 좋습니다. 꼭 당신의 뼈를 부러뜨려야겠군요. 놈이 단숨에 거리를 좁혀왔다. 그게 뼈를 부러뜨릴 이유가 되나? 가까이 있으니 어쩐지 좋은 냄새가. 놈은 맹금류의 발톱처럼 손톱을 세우고 나를 잡으려 들었다. 허와 실이 섞인 찌르기로 놈이 내 팔을 덥석 잡았다. 하하! 잡았습니다. 손도 멋지시군요. 관절 기술이 극에 달한 킬러의 손에 잡히면 뼈쯤은 순식간에 부러진다. 이 부분을 반대로 깎아볼까요? 특히 김포의 기술은 매우 민첩했다. 하지만 쉽게 팔을 내어줄 만큼 나는 만만하지 않다. 관절을 꺾으려는 힘에 거스르지 않고 나는 공중으로 몸을 던졌다. 손목은 자르되 놈은 주도권을 넘길 생각이 없었다. 가지 말고 이리 오시죠. 사람 섭섭하게. 양복을 입은 상태로는 먹기 참았다. 호호! 이렇듯 잡기 계통의 격투기 상대로는 불리해지기 마련이지만 나는 일부러 옷깃을 잡을 틈을 놈에게 내어주었다. 잡을 줄 알았어. 그 습성을 이용해주지. 옷깃을 잡은 상대의 팔을 누르면 옷은 소리를 내며 찢어지게 된다. 내 옷은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어머나. 어떤 각도에서는 간단히 찢어지게끔 되어 있다. 김포는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그 틈을 찔러 놈에게 주먹을 꽂아 넣었다. 아이고 아파라. 쓰러진 김포가 고개를 든 채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흡족하게도 당신의 몸에 닿을 수 있었고 말이죠. 그 말과 함께 김포가 황홀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그러고 보니 고문 소믈리에를 맞닥뜨리게 되면 표적을 양보하라고 했었지. 참 아픈 실수를 했군요. 뭐야? 그럼 여태껏 싸운 이유가 없지 않나? 김포가 떠난 뒤 우린 아지트 안으로 들어갔다. 선생님, 이즈모토가 있습니다. 호액하겠습니다. 오야, 너는 악당에게 지옥을 보여주는 영웅이요. 그동안의 죄를 청산할 시간이에요. 김포의 화력으로 조직이 반쯤 괴멸 상태였던지라 우린 손쉽게 이즈모토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 후 우린 이즈모토를 고문실로 옮겼다. 일어나, 이 악당아. 정의의 펀치! 팔자 좋게 자고 있던 놈은 루카의 주먹에 맞아 정신을 차렸다. 잠도 깰 겸 한게 어때? 한계라니 뭘? 나는 동물용 발톱깎이를 손에 쥐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놈의 발가락에 발톱깎이를 가져다 대고 아무 망설임 없이 엄지발가락을 절단했다. 좌우대칭으로 해줄 테니 조용히 해라. 정말 아프겠어요. 반대쪽 엄지발가락도 마찬가지로 절단했다. 너는 선량한 노부부에게 앙심을 품은 끝에 살해하고 그들을 공경하는 청년까지 가차없이 죽였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지? 질문에 대한 놈의 대답은 이러했다. 빌어먹일 노인네. 기껏해야 나한테 밥이나 갖다 바치는 주제에 감히 날 경찰에 찔렀어. 쓸모도 없는 노친네한테 숨쉴 가치가 있을 것 같아. 도저히 인간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대답이었다. 잘도 짓거리는군. 기껏 자비심을 발휘해 발가락을 남겨줬건만. 야, 잠깐. 무슨 짓을? 나는 망설임 없이 남은 발가락마저 모두 잘랐다. 너 같은 쓰레기는 발가락을 다 잘라버려야 돼. 정신이 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고통스럽겠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그때 루카가 그 남자를 불러왔다. 선생님, 모셔왔습니다. 이 남자가 오늘의 먹잇감인가 보군요. 바로 중술사 리헤이였다.
리헤이가 손에 든 상자에서 기묘한 소리가 났다. 기운이 넘치는구나. 배가 많이 고픈가 봐. 리헤이가 상자를 놈의 발에 끼워 넣자 아픈 게 당연하죠. 상자 안에는 남미 정글 최악의 생명체가 들어있으니까. 곧바로 이즈모토의 입에서 절규가 튀어나왔다. 거대한 소도 뼈만 남기고 먹어치우는 군대 개미가 상자 안에 빼곡하게 들어있기 때문이다. 피 냄새를 맡고 몹시 흥분한 모양이네요. 곧 개미들이 상자 안의 발을 뼈만 남기고 먹어칠 것이다. 그때 리헤이가 털이 부숭부숭하게 난 송충이를 꺼냈다. 다음엔 송충이를 코 안에 넣어볼까요? 얼굴 들어. 이것은 플란넬 라방의 유충으로 북미에서 가장 강한 독을 지닌 벌레다. 제 몸 밑에는 독침이 숨겨져 있어 찔리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 최악의 경우 죽음에 이를 만큼의 고통이다.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괴로운 벌레를 코 안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리헤이는 벌레를 이즈모토의 코 안에 억지로 쑤셔 넣었다. 점막에 독이 침투하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리라. 이즈모토는 육지 위의 물고기처럼 미친 듯이 팔딱거렸다. 그때 놈에게 내려온 구원의 손길. 잠깐! 나는 팔코맨이다. 나쁜 짓을 하는 악당은 내가 용서치 않겠다. 가면을 쓴 루카가 활기 있게 외치며 나타났다. 앞만 보아도 우스운 연극에 불과했지만 살려줘, 팔코맨. 악당을 물리쳐줘. 죽음을 목전에 둔 이즈모토에게는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 희망의 빛은 네가 악당이로구나. 팔코맨 눈찌르기. 영영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악당이여, 정의의 주먹을 받아라. 인간은 희망이 사라졌을 때 정신적으로 가장 피폐해지는 법이다. 싫어, 팔코맨. 죽기 싫어. 절망 속에서 놈은 추악의 목숨을 구걸했다. 나는 다시 발톱깎이를 손에 쥐고 닥쳐라. 이제 와서 그런 요구가 통할 것 같나? 또 한 번 놈의 엄지손가락을 절단했다. 너 같은 악당을 구해줄 영웅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손가락을 전부 잘라내고 나면 또 군대 기밀을 투입하겠다. 더 고통에 몸부림쳐봐. 그리고 손가락이 뼈만 남았을 때 놈은 돌연 절규하며 죽음을 맞이했다. 그 후 악당을 해치웠다는 소식에 타케루는 조금 기운을 되찾았다. 역시 영웅은 있었어. 나도 강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거야. 타케루라면 틀림없이 굳세게 살아갈 것이다. 이 소년에겐 약자를 구한다는 마음가짐이 있으니까.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